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조선구마사가 방영 2회 만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국민청원과 광고주 불매운동 등으로 시청자들이 직접 문제 드라마를 미디어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한국인들과 달리 중국인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지난 26일 글로벌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는 수상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조선구마사가 부당하게 폐지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드라마가 합리적인 플랫폼에 있었다면 성공을 거뒀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방송 폐지에 불만을 품고 조선구마사를 넷플릭스에 올려달라는 청원을 올린 해외 팬들이었죠. 해외 팬들이라고 하니 주체가 모호해집니다. 최근 중국 웨이보와 인스타그램 유저들을 살펴보면 이 청원을 어느 나라 국민이 올린 건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조선구마사를 검색해보면 수없이 많은 게시물이 나옵니다. 조선구마사 관련 해시태그만 해도 3,200만 개, 특히 이번 중국풍 논란 관련 해시태그도 400만 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중국인들은 현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부 반응을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드라마에는 충녕대군이 서역에서 온 구마사제에게 월병과 중국식 만두, 삭힌 오리알 등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월병과 피다는 중국의 전통 음식이죠. 이 장면을 캡처한 한 중국인은 한국은 왜 중국 문화를 도둑질하는가? 양심도 자존심도 없는가? 라며 거세게 비꼬았습니다. 출연자들의 의상도 문제입니다. 한 중국인은 인스타그램에 조선구마사 속 국무당 도무녀 무화의 의상과 중국 드라마 속 무녀의 의상을 비교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한국인들은 왜 그들의 전통 의상 한복과 머리 모양을 버린 걸까? 중국 한푸와 머리 모양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듯 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적었죠. 해시태그에는 문화 도용, 표절, 한국 흉내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은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한국이 중국의 음식과 복식, 더 나아가 건축물까지 전부 베꼈다고요. 한국이 원래 중국 복식이나 음식을 먹어온 건 사실이 아니냐는 무식한 글도 보입니다. 한 중국인은 웨이보에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 화면을 캡처해 중국 고궁과 비슷한 사진을 올렸는데 한국의 경복궁은 중국의 고궁을 본떠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죠. 문제는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중국 내에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의 파장이 매우 크다. 이미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드라마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담은 드라마를 만들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드라마가 한국에서 나왔다니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드라마 폐지가 결정된 후로도 중국 네티즌들은 드라마를 폐지한다니 영원히 결말을 보지 못하겠구나? 한국 역사 자체가 중국의 역사 아닌가? 하는 댓글이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비뚤어졌다. 끊임없이 중국 문화를 훔치는 주제에 다른 한편으로는 드라마에서 나온 뚜렷한 중국 풍조를 배척한다. 한국 문화와 명나라 문화는 비슷한 게 많잖아. 등의 공격적인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복이나 김치 등의 한국의 고유 명사를 말할 때 한국식 발음 그대로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지저우 따오, 이영애는 리링 아이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미 몇 년 전에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중국 것이라 주장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예측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중국어 및 중국 문화에 정통한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였는데요. 그는 최근 한국이 중국의 지명과 인명에 대해 원음주의 표기라는 해괴한 원칙을 적용해 중국어 발음대로 불러주고 있는데 이는 무척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죠. 중국이 타국의 고유 명사를 중국식으로 바꿔 부르는 데엔 뿌리 깊은 중화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한복을 한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족의 옷이라는 뜻의 한복으로 정한다면 한자어만 다르고 발음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한복과 한족의 옷, 한복은 엄연히 다르지만 발음만으로 보자면 한국의 한복도 중국 옷으로 간주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조선구마사 폐지가 이토록 신속하게 결정된 데는 매서운 눈을 가진 한국인들 덕분이었습니다.
1, 2화를 본 시청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감을 표출했고 광고주와 협찬사 불매 움직임을 벌이며 압박에 나섰죠. 한 누리꾼은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역사 왜곡 드라마가 나오면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버렸다며 방심위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광고를 끊어서 1차적으로 타격을 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에 찬 반응에 영향을 받은 조선구마사 측은 한 주간 휴방을 결정했으나 광고주와 협찬 기관들이 모조리 등을 돌림에 따라 향후 촬영이 어려워져서 폐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하고 결단을 내린 한국인과 기업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판타지라 할지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을 그려낼 땐 기본적인 고증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조선 구마사에 그려지는 태종의 모습은 고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허구의 인물에 태종이라는 이름만 가져다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태종이 태조 이성계의 환시를 보고 무고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장면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백성들을 사랑하고 관대하게 보살핀 태종을 깎아내리는 허구였죠. 충녕대군이 6대조인 이성계의 고조부께서도 기생 때문에 삼척으로 야반도주를 하셨던 분이다.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라고 말하는 대사도 선대왕을 기린 용비어 청가를 만든 세종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또한 미방영된 방송에서는 조선 건국을 악령과의 거래를 통해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기가 찰 장면들이 방영됐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자본의 한국 침투와 역사 왜곡이 의심되는 다른 드라마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한국 콘텐츠 시장 침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팔리지도 않고 있는 중국 제품들이 간접 광고로 드라마에서 뜬금없이 등장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포장된 중화 사상이 스토리에 녹아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악의적인 요소들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문화 왜곡에 대해 우리가 더욱 엄정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